그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처분이 별개로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이 이 부동이었다는 걸 다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가 원하는 건 건축 허가인데 건축이 지금 불허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투라 이거죠.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불허가 처분을 이걸 다투면서 이걸 대상으로 해서 다투고 다만 그 다툴 때 이 소방서장이 왜 부동의를 했냐 이거에 대해서 그럼 같이 다투면 돼. 예, 같이 다투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서장의 부동의를 이걸 단독으로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단독으로 별개로 이런 처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입니다. 2차로 내기 딱 좋죠. 내용을 모르면은 뭐 얼마든지 이제 다른 갈래로 답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면 네, 그리고 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네. 이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3교시 사무관리론 저기죠. 행정 운영의 그 업무 혁신 그 규정하고 민원 신청이 있으면은 바로 거부할 수 없죠. 네,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흠이 있으면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네, 보완을 요구해야죠. 그 보완을 안 하면 그러면은 그때는 비로소 되돌려 보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완이 되는 흠이 있음에도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되돌려 보내면 안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절차적 하자가 있죠.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재량권의 범위를 재량권 다음에 항상 일탈 남용,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검토해야죠.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2차로 또 간단하게 내기도 좋고, 네, 그렇죠.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 네. 내용이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 않고 그래서 딱 내기 좋습니다. 반드시 숙지해둬야 되는 판례. 이건 객관식으로 풀어볼까요? 을이 지금 누구죠? 시장 예, 건축 허가를 해줘야 되는 주된 허가고 그 다음에 병이 이제 그 곁다리 소방서장입니다. 네. 을이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곁다리 병에 소방서장이 건축 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사문 사유가 보완이 가능한 것이면 이때는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판결 결론 그대로 나오고 있죠. 맞는 지문이죠. 이게 맞는 거 찾는 건지 틀린 거 찾는 건지 지금 안 베껴왔는데 1번 맞아요. 을의 건축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서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병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법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참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그럼 행정심판위원회가 할 거 아니에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렇게 참가시키는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참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르죠. 법원은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야 소송에 참가해 라고 그냥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심판법상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다르게 돼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무튼 이거는 맞는 거 법원이니까.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지금 섞여 있죠 지금. 네. 을의 건축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서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되면 병에게도 판결의 기속력이 발생한다. 그쵸? 병에게도 당연히 미치죠. 네.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건축 불허가 뿐만 아니라 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갑은 건축 불허가 처분을 인정해서 부동의 사유에 관해서 다툴 수 없다. 그쵸? 이 중요한 내용을 바꿔서 냈죠. 여기 없다가 틀렸죠. 4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다 맞고요. 건축 부동의 사유를 다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 부동의에 대해서는 따로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을 제기하거나 하지 말아라. 이건 처분이 아니다.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투면 된다. 이거를 건축 허가에 대해서 다투고 이 안에서 이제 다툴 때 그 내용을 이거를 이제 다루면 되겠죠. 왜 부동의를 했냐? 소방서장이 부동의가 잘못되었다라고 이 안에서 주장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아니죠. 네,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갑이 위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 피고는 당연히 을이죠. 예, 주된 아까 누구야 저기 건축 허가를 해줘야 되는 시장 을입니다. 예, 소방서장은 얘는 저기다 깍두기다. 소방서장은 깍두기다. 예, 소방서장 깍두기. 그래서 중요한 문제 객관식으로 냈고 이제 2차 준비생들은 이거를 사례로 준비해라. 행정심판법 2조에 보면 심판 참가가 돼 있습니다. 따라 이렇게 해서 행정청은 이결 있기 전까지 심판 참가를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권고가 아니고 요구네요. 예. 제3자는 행정청에 대해서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에 보면은 법원은 당해 소송에 참가하도록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죠. 행정심판위원회는 요구를 할 수 있다. 네. 결정할 수 있다랑 다르죠.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재결의 기속력 강결청 기속한다. 그쵸? 재결의 기속력이 없으면은 뭐 재결청이 뭐 의미가 없죠. 행정청이 어차피 따르지 않을 거라면은
뭐 너무나 유명한 조문이고, 처분은 행정청 다시 청구해야 된다. 네, 그 다음 19번 18번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 원칙. 이런 거는 2차에서 행정사 2차에서 나올 논점은 아닙니다. 19번 행정기본법상 인허가 의제. 네. 행정기본법이긴 하지만 인허가 의제 때문에 이거는 알아둬야죠. 갑은 신청하려고 문의한 결과 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 갑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가 필요한 서를 함께 제출해라. 네. 그래야 함께 판단하죠. 그래서 인허가 의제하는 게, 네. 이거에 대해서 허가 심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주된 허가를 심사할 때 의제된 허가도 다 같이 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함께 제출해줘야 됩니다.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야 된다.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해서 다 살핀 다음에 문제가 전부 다 없으면 그때 최종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주된 은허가 의제가 다 되는 거니까 맞는 거고, 행정청은 건축허가 행정청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으면 제외하고, 네,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해야 됩니다. 20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협의를 요청받고도 협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행정청은 재협의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견 제출 안 하면은 그냥 인허가 의제를 승인한 것으로 보죠. 예, 왜냐면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도록 답변이 없으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한테 유리하도록 그러면 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네.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에서는 그 관청이 국민한테 행정조사를 나가려고 자발적 동의를 그걸 요구를 했는데 그 국민이 답변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보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유리하도록, 마찬가지로 이건 인허가 의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유리하도록 인허가 의제를 받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협의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문 없어요. 네, 그냥 의제된다, 승인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답변 빨리빨리 안 보내면. 4번이 틀렸고,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도 협의가 된 상황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주된 허가를 받았을 때 인허가 의제 제도 효력이 생기죠. 다른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예, 인허가 의제 핵심 포인트죠.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2차 사례로 만약 인허가 의제가 떴다 그러면 줄줄줄줄 다 이제 답안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그 행정기본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받은 것으로 본다. 예전에는 그 행정기본법이 없었는데 이제 이거 불과 생긴 지 많이 안 돼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게 기본법이 생겼죠. 함께 제출해라. 다 조문 내용입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치하게 바꿔서 내죠. 협의해야 되고요. 2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의견 제출 안 하면 그러면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네.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네, 이거죠. 그래서 아니 된다. 당연히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게 있으면 당연히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되죠. 네. 건축 허가는 문제가 없는데 개발 행위 허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건축 허가에도 문제가 없고 개발 행위 허가에도 문제가 없고 다 이런 게 협의가 돼서 다 끝나면은 오케이,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면서 의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고요. 행정조사 기본법에 보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한테 이익이 되도록 협의가 된 상황에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협의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협의가 성립된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럴싸하게 바꿔서 내죠, 객관식에서. 네, 이런 거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답안에다 쓸 때는 이걸 이제 그대로 써야죠.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네, 그때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개발행위 허가,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협의가 성립됐을 때 되는 게 아니고, 협의가 성립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 주된 인허가를 하는 건축 허가를 하게 되는 그 관청에서 협의가 다 마치고 나면은 그 협의가 다 끝났을 때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다 끝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 건축 허가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건축 허가를 땅땅땅 내렸을 때 그때 관련 인허가도 의제 효과가 그때 발생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 지문인 거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법률에 규정된 관련된 거에만 당연히 한정됐죠. 그 이상으로 마구잡이로 그 효과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사후관리 이렇게 하라는 거 조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행정지도. 행정지도 중요하죠. 네. 2교시 절차론에 나오는 저기죠.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가 있죠. 2008년도 판례.